또 정리하고 경복궁도 중문하고 이런 형태에서 이제 얘가 경복궁 중문에 나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무리한 지가 이제 뭔가 지가 왕실의 권위가 이제 좀 실추되다 보니까 얘가 왕건강하는 목적으로 경복궁을 하다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얼마입니다. 경복궁 중문해가지고 경복궁을 중문하는데 얘가 학대가 잡혀. 그지? 무슨 전? 당백전이죠, 당백전. 또 뭐 있노? 원납전. 벌써 이렇게 듣지만, 뭔가 억지로 뭔가 추진하다 보니까, 일단 대원군은 백성으로부터 원성을 느끼게 되겠죠, 그지? 그러다 보니까 대원군은 쫄딱 이제 망하게 되는, 백성이 일단 못 살면은, 기본적으로 못 살면은 밀게 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막대한 이런 경제적인 것을 남발하다 보니까, 일단 공사비 중단하기 위해서 막 돈을 낭비하다 보니까 백성들이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백성이라든가 양반이라든가 모든 형태에서 원성을 사면서 대원군은 찍어지기 시작하겠죠. 그러자 대원군이 찍어진다는 것은 대원군은 알지만은 일단 통상수교를 또 뭐 했습니까? 거부했죠. 통상수교를 거부하다 보니까 수교 거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뭔가 서양 오랑캐들이 들어온다는 걸 암시하죠. 그제? 그게 뭐고? 병자 오란이죠. 병자 오란. 아니지. 병인양요. 병인양요. 뭐고 있어. 그거 언제 챙기는데. 병인양요. 병인양요. 옳지. 병인양요. 병인년에 대병오. 병인년에 양요. 서양 오랑캐죠. 서양 오랑캐. 병인년에 서양 오랑캐가 쳐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앞장선 사람이 막자 이런 쪽이 대원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통상수교를 거부하게 되는데 병인 그때 당시 이제 프랑스 역시 신부 병인 박해조 천주교도를 갖다가 엄청나게 구형하게 되죠. 그래서 천주교도를 갖다 체행하고 그러자 프랑스가 일단 침략하게 되죠. 그래서 프랑스는 그들이 뭘 점령합니까? 강화도를 점령하게 되죠. 그제?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뭐 한성거라든가 한성건 무수산성이라든가 또는 양한수 그렇죠? 정족산성 이런 것들을 구실을 해가지고 격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프랑스군의 실수 과정에서 뭔가 이렇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약탈해 가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병인양요. 일단 1896년이죠. 그래서 병인양요. 그때 이제 흥선대원군 집권이 1863년에 일어났기 때문에 한 3년 지나서 병인박해가 아니면 밟아간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오가 뭐냐면 오페르트죠. 오페르트. 벌써 발음이 오페르트 이라면 독일 사람인 거 느끼겠죠? 독일 사람 느끼겠지? 독일인 상인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인마가 이제 통상수교를 또 하러 오겠죠? 그래서 오페르트 이걸 갖다 뭐라냐면 독을 섞어야 합니다. 오페르트 독을 섞어. 일단 대원군의 아버지죠. 대원군의 아버지. 아버지. 남영군이죠. 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무덤을 파헤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흥선대원군의 일단 오페르트 상인이 통상 요구를 수교해왔지만 거부를 했기 때문에 거부를 하자 거기에 대한 보복으로서 저 아버지 무덤을 파헤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도구는 실패하지만은 네가 당사자에 저 아버지 무덤한 아들의 입장에서 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제? 완전 돌아왔다 이래보면 됩니다. 그러자 이제 돌자 일단 결국 서구가 들어오는 데 대해서 정오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겠지, 그제? 상당히 높아졌다 이래 보십니다. 그러니까 완전 이제 대원군이 돌았다 이 사건이 오페르트 독을 사건이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자 이제 보면은 신미년에 다시 이제 미국의 통상요가 들어오죠. 신미양요. 신미년에 서양 오랑캐 또 들어왔다. 이때 유명한 제너럴 뭐고? 시모노. 제너럴 시모노 가지고 이제 되나 일단 얘가 이제 신미년에 제너럴 시모노를 구실을 해가지고 통상 요구를 합니다. 알겠지? 그렇지만 결국 뭐 하게 됩니까? 통상을 거부하게 되겠죠. 그제? 껍질이 거부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도 어디를 침략합니까? 역시 우리나라의 기점인 강화도를 침략합니다. 그러나 그때 누가 하려고 했느냐? 신명한 때 어제연입니다. 어제연 오케이. 어제연이 한략함으로써 조선수비대 한략으로 격퇴를 시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두 차례 우리는 양료를 병인양료와 신미양료 두 차례 양료를 거치겠죠. 그제? 그러자 전국에 뭘 세웁니까?
척합의를 세우죠. 네. 척합의를 세워가지고 하친을 갖다 거부한다. 그래서 통상수교 구구적 정책을 엄청나게 강화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집니다. 그래서 그때 두 차례 양요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척합의를 내세워가지고 수교를 거부했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출하는 증거물이 뭐다 말이고. 그래서 우리는 양요를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척합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교 거부 의지를 보인 척합의를 거부하게 됐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지? 그러자 이제 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원군은 이제 정치에서 물러나죠. 대원군이 일단 물러난다. 대원군은 이제 하야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대원군이 하야하는 동시에 또 오는 가신 하나 있죠. 그렇죠? 민씨. 그러니까 일단 대원군이 하야하고 좀 있으면 결국 이쪽까지는 이제 대원군이 주로 그래도 요 정도까지가 흐름이 이래 된다면 그 다음에 요거 잘 알 겁니다. 운요 사건이죠. 운요 사건을 계기로 뭐가 맺어집니까? 강화도 조약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갖다 보통 강화도 조약의 가장 중요한 게 항구를 열었다. 뭐고? 불평등 조약. 개항 이래요. 그지? 개항. 우리가 좋죠. 불평등 조약이면서 일단 항구를 열었다. 이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흐름을 볼 때는 개항기 이런 말을 씁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일단 네가 이래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으로서 불평등 조약이다. 이건 누구나 다 압니다. 그리고 배경은 흥순군이고 배경은 뭐고? 흥순군이 흥순대원군이 하야함으로써 운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이 흐름은 항상 그렇습니다. 원인과 결과가 있거든. 그 원인을 잘 타고 가시면은 아주 쉽게 네가 국사를 접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강화도 조약은 네가 아까 얘기했지만 조선이 자주국임을 명시했지만 정의 종주권을 부인한다는 목적에서 부인했지만 부산이라든가 부산은 뭐 경제적 목적이겠죠. 원산은 군사적 목적이겠고 인천은 정치적 목적으로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안권, 청량권을 인정한다든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해안, 청량을 갖다가 그런 인정하는 그런 들어오는 것을 인정한다는 뜻이죠. 결국 불평등 조약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또한 시해법권도 인정하게 되고 이래 되니까 불평등 조약으로서 우리는 결국 부속 조약을 또 맺게 되죠. 그게 조일, 수호, 조규, 부록이고 결국 조일무역은 뭔가 원칙을 따라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자 강화도 조약으로서 이제 항구가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의 불평등 조약인 강화도에 항구가 개항되니까 개항된다는 것은 뭐가 들어온다는 겁니까? 뭔가 타국가에서 뭔가 파견이 들어오겠죠. 이때 많이 들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수신사란 말을 쓰죠. 수신사가 파견되고 또 요거는 신사 유람단 또 파견되고 그 다음에 영선사가 파견되죠. 그렇죠? 요 영선사 지금 잘 나오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떼거지로서 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되겠나? 일단 문이 이제 문호가 열릴 수 있고 항구가 열릴 수 있고 뭔가 막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들어오면은 일단 들어온 거 갖다가 이렇게 이제 일단 들어와가지고 그럼 들어오니까 엄청나게 중요하죠. 우리 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위정이라죠. 위정. 척사 운동 위정 척사 운동 당연히 이펙트는 이모곤란이겠죠. 그지? 이모곤란 이되겠죠. 이모곤란 위정 척사 이모곤란 위정 말 그대로 위정 바른 것을 지키자 이 말이거든요. 이때 말한 바른 것이라면 성량이 되겠죠. 그래서 전통적 성량 체제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위정 성량은 지키고 나머지 척사 외세의 것은 사악한 것을 배척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척사는. 그럼 이때 말하는 사악한 것이란 외세의 세력이죠. 그제? 그 외세의 세력을 배척한다 하는 운동이 위정척사 운동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데 물론 그 과정에서 나중에 조선이나 미국이 수호통상조약도 맺고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깁니다. 되겠죠? 생기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네가 그래도 알고 가야 됩니다. 물론 뭐 가면서 통상조약이가 개항하면서 엄청나게 맺어지죠.
그래서 대표적인 통상조약으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기 있지만 이런 과정에서 조선과 미국이 수호를 하는 조미수호 통상조약도 맺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때 드디어 남쪽 조선과 미국이죠.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한다. 그런 분위기에서 대화의 분위기가 많이 마련되는데 그 외에도 조미, 조명, 조독, 조퍼, 조오 이런 것들이 엄청난 조약들이 개항되면서 들어옵니다. 물론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조미통상조약 또한 서양과 맺은 직조조약으로서 불평등조약이다. 이것도 가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강화도에게 더불어서 불평등조약도 대표적인 불평등조약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불평등조약이라는 건 뭐야? 아까 지혜법거리라든가 제국, 대국 이런 것들이죠. 제국, 대국 그런 것들이 인정을 해주는 이런 불평등조약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때 중요한 나라 하나 있죠. 청나라죠, 청나라. 이제 러시아는 누구의 알 수 없이 청나라가 항상 뭔가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대원군이 그쪽으로 손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러시아 나라는 일단 청에 알 수 없이 조선이 러시아와 단독 교수부 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러 수호 통상조약이다. 이런 것들을 조금 기억하고 있으면 기항의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가끔 너가 겹치다 보면은 기항에서 이런 것들을 서양의 열강이라는데 서양의 열강과의 조약 체결에 의해서 영향을 입게 되겠죠. 우리나라도. 그제 그때 대표적인 나라가 누굽니까? 미국이죠.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 있죠. 미국에 파견한 사절단 보병사를 파견하게 되죠. 보병사를 파견했다. 이것도 가끔 시험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그 정도 하나 들어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기하 세력이 대도하게 되죠. 이제 우리가 기하 세력이 대도한다 이 말은 기하파가 형성된다는 말인데 기하파라는 거는 결국 누구 쪽으로 붙어갔다 이 말이고 흥선대원군 쪽이 청정이 딱에 보를 받는다면 이제 좀 더 흥선대원군에 대비되는 예정 하나 있습니다. 있습니까? 민비인데 민시 정권이 되겠는데 그래서 민비는 일본 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일본 쪽으로 가가지고 일본의 일본에서 우리 대표적인 유신이 메이지 유신이죠. 그지? 일본의 근대화. 그러니까 메이지 유신은 일본 쪽에서 이제 기하파의 문물을 가지고 우리나라 학자들이 민비 쪽에 달아붙는 것이 일단 기하파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기하파의 형성이 되면서 흐름은 그렇게 전개되어 갑니다. 되겠죠? 근데 이제 이래 가다가 이제 이모군란 전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죠. 일단 이게 뭐고 재물포 조약이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여기 나온 것들은 아시고 우리가 뭐든지 좋습니다. 어느 책이든 다 좋으니까 자, 책을 가지고 일단 계속 공부를 해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한번 잘라서